안녕하세요, 이피디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얼마 전 방송된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맨발 걷기를 하면 생기는 일, 이 방송에 나온 내용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최근에 암 치료를 하는데 면역 치료법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죠. 환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면역요법으로 스스로 치료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면역 치료법인데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게 바로 NK세포라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NK세포는 영어로 하면은 내추럴 킬러, 그리고 뒤에 셀을 붙이면 되겠죠. 내추럴 킬러, 확 와닿지 않아요? 우리 몸 스스로가 면역 체계로 암을 치유하고 또 암을 예방한다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그런데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눈에 확 띄었습니다. 3명의 참가자 중에, 임상 참가자 중에 3명 모두가 맨발 걷기를 4주 동안 실시한 이후 측정을 했더니, 전과 후를 비교를 했더니 NK세포 활성도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보통 임상 실험을 할 때 표본을 많이 가지고 하면은 그 신빙성이 높기 때문에 원래 정상적인 임상 실험이라든가 논문을 쓸 때는 표본을 보통 수십 명 이상 데리고서 임상 실험을 하는데, 방송이다 보니까 3명의 참가자들만 일단 실험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도 3명 중에서 단 1명만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다면은 이게 정말 맨발 걷기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데, 3명의 참가자 모두에게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권모 씨, 이분은 실험 전에 NK세포 활성도가 2000 이상, 그리고 4주 후에 맨발 걷기를 한 이후에 측정을 했더니 역시 2000 이상. 원래 이분은 좋았던 분이네요. 그래서 맨발 걷기로 확실히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참가자인 임모 씨는 실험 전에 NK세포 활성도가 40이었는데 4주 동안 맨발 걷기를 한 이후에 측정을 했더니 무려 1159, 엄청난 수치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모 씨는 실험 전에 221이었는데 실험 후에 측정을 했더니 무려 2000 이상, 맨 처음 나왔던 권모 씨랑 비슷하게 2000 이상. 아마 2000 이상은 측정이 안 되나 봐요. 그냥 2000 이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보통 임상 실험을 할 때 수십 명, 100명 이상 이렇게 데리고서 임상 실험을 해서 대충 한 70% 이상이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면은 그 방법 혹은 그 약, 그 영양제가 효과가 있다라고 보통은 판정을 하잖아요. 근데 방송의 특성상 그렇게 대규모로 임상 실험을 하기 어려우니까 3명의 임상 참가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3명 모두, 물론 1명은 원래 좋았던 사람이긴 하지만 3명 모두 NK세포 활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맨발 걷기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면역을 높여주는, NK세포 활성도를 높게 해준다고 단정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항목에 NK세포 숫자가 아니고 NK세포 활성도라고 했을까요? 활성도라는 말을 잘 눈여겨봐야 하는데, 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은 신혼부부들 혹은 불임부부들, 남자분의 경우에 비뇨기과에서 무정자증 검사 하잖아요. 저도 해봤습니다. 해봤어요. 정자 검사를 할 때 현미경으로 내 새끼들 잘 있는지 쫙 보여주는데 파닥파닥 거리면서 올챙이 같은 것들이 막 움직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팔팔한 놈들 숫자가 적으면은 병원에서 불임 혹은 난임 판정을 받습니다. 숫자가 많은데 무정자증,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팔팔한 녀석들이 많은지,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아무리 숫자 많아도 다들 빌빌거리고 비실비실거리고 잠자고 있고 이러면은 의미 없는 숫자라는 겁니다. NK세포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NK세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활성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걸 수치로 나타낸 게 여기 나온 2000 이상. 이 실험 결과의 항목에 보면은 NK세포 활성도 해가지고 500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는데 최소 500 이상이 돼야 건강한 면역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판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명이 모두 1000 이상, 심지어 2000 이상. 3명의 참가자들의 항목을 보면은 다른 항목들은 어떤 거는 오른 것도 있고, 실험 후에 어떤 거는 또 내려간 것도 있습니다. 저처럼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NK세포 활성도만큼은 3명 모두 공통으로 좋아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맨발 걷기는 NK세포 활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도 무관하겠죠. 그러면 맨발 걷기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NK세포 활성도를 높이는지 궁금하죠? 맨발 걷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NK세포 활성도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 의학 전문 자료들을 종합해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그러한 평소 생활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NK세포가 활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네요. 뭐 좋은 것도 먹고
뭐 베타카로틴, 뭐 당근, 뭐 몸에 좋은 거 먹는 것도 중요하고 가공식품 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NK 세포 활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이 스트레스 감소. 자, 맨발 걷기를 하면은요 스트레스가 감소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맨발 걷기 많이 하는 장소가 자연이죠. 막 옆에 차 지나다니고 뭐 회색 도시 그 사이에는 맨발 걷기 장소가 거의 없듯이 대부분 숲속 혹은 해변가 이런 공기 좋은 곳에서 맨발로 자연과 함께 하나 되면서 천천히 걸으면 그 순간 명상도 되고, 그리고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긍정적인 효과가 뭔가요? 바로 잠을 푹 잔다는 거잖아요. 그쵸? 맨발 걷기 하루 이틀만 해도 숙면을 취합니다. 이거는 거의 한 100명 중에서 거의 90명 이상이 이런 효과가 나온다고 얘기들 해요. 저 역시 그렇고요. 숙면을 취하는 거, 잠을 푹 자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좋은 공기 마시고, 그리고 맨발로 걸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이런 기본적인 이유 때문에 맨발 걷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상당히 감소가 되면서 NK세포 활성도가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맨발 걷기에 입문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지금 특별한 질병이 없더라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젊으신 분들 또 건강하신 분들도 주기적으로 맨발 걷기를 권장합니다. 일단 아픈 다음에 그걸 고치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아파보지 않은 사람 말고는 모를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나는 평생 건강할 거다,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단 이틀, 3일이라도 좋으니까 집에서 가까운 장소를 섭외해 놓으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맨발로 1시간 정도만 걸어주시면 스트레스도 감소되고 NK세포 활성도도 높여주는 좋은 수단이라 생각하니까 많은 분들이 맨발 걷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발